1페이지 질문. 없으면 빨리빨리 갈 거야. 2페이지 질문. 3페이지 질문. 4페이지 질문. 17번. 오케이. 17번 가겠습니다. 17번 해보죠. 네. 17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까요? 이렇게. 자, 17번은 탄소의 순환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탄소 순환이야. 탄소. 탄소는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탄소가 순환되는 거죠. 탄소 순환입니다.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A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고요. B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고요. 이렇게 됩시다. 자, 갑니다. 그냥 보기 찾아갈게요. A는 식물의 호흡이다. 식물의 호흡은 어떻게 돼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봐. 호흡하지, 호흡. 호흡. 됐니? 호흡하면 어떻게 돼야 돼? 사람도 호흡하고, 뭐 생물이니까 식물도 호흡하고, 그지? 호흡하면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이 포도당을 뭘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호흡할까요?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켜서 뭐 만들어내는 거야? CO2가 나오겠죠? 물과 이산화탄소 나와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은 방향성을 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사람이 했으니까 요거 생물 됐어요. 호흡했으니까 얘가 이산화탄소에 탄소가 있는 거죠. 대기. 그래서 생물이 대기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 대기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조금 독특하죠. A가 이쪽에 있으니까 기권에서 생물선으로 가면 이건 호흡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물론 시험지에 만약에 A가 이 중간에 여기에 있었으면 이 왕복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었는데요. 안 되겠네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저가 A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한테 가는 건 뭐죠? 그래서 광합성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호흡이 아니라 광합성이라고 써야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권에 있는 이산화탄소 뭐야? 수권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이산화탄소는 주로 어디에 있는 거야? 기권에 있습니다. 기권에 있는 거죠. 기권에. 수권에는 이산화탄소가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돼? 탄산이온으로, 탄산염 이온으로 되죠. CO3, 이가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수권에 있는 거야. 수권에. 또는 HCO3 마이너스 존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있는 거야. 수권으로. 그러니까 수권에는 탄산이온으로 있거나 탄산수소 이온으로 존재하거나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 표면 해수의 표층선이 상승하면 야 물이 따뜻해. 물이 따뜻하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따뜻하면 자 봐. 기체는 찬물에 잘 녹아 따뜻한 물에 잘 녹아? 기체는 찬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이게 찬물이 되면 잘 봐.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기체는 찬물에 잘 녹는 거야. 근데 기체가 따뜻해진다 그래서 기체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기체가 따뜻해지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서 대기로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가려면 여기 있는 애가 이리 가려면 수온이 높아지면 됩니다. 따뜻하면 되겠죠. 이것만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됐어요. 조금 난이도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A, B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겠죠. 방향성에 대해서.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또 갑시다. 또 갑시다. 또 5페이지 갑시다. 없으면 6페이지. 6페이지 없으면 7페이지. 7페이지 없으면 8페이지. 8페이지 없으면 9페이지. 뭐 아까 표시 겁나 해놨더만 왜 먹은 거냐? 없어도 돼? 9, 10, 42번 갑시다. 이쯤인가? 이거 같은데? 42 갑시다. 우리 희성이가 자
지구와 화성의 중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두 행성에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 봐. 중력이 얘가 1이래.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0.4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 중력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중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간다. 우리 중력은 어렵게 구해, 쉽게 구해? 쉽게 구해. 중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무게라고 표현해. 무게는 어떻게 구해? mg로 구해. 그래서 mg가 되는 거야. 이 mg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m은 뭐지? 얘는 질량이야. 얘는 질량이니까 어디서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얘는 어디서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지구에서는 이 값이 얼마야? 1로 표현했어. 얘는 9.8이지. 얘를 뭐라 그래? 약 그냥 귀찮으니까 약 10이라고 표현한 거야. 10. 알겠니? 그러면 지구 중력 가속도를 약 10으로 하면 화성의 중력 가속도는 약 얼마가 돼야 돼? 0.4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0.4래. 0.4. 0.1대 0.4니까 이게 10이면 얼마면 돼? 4. 아야. 4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화성의 중력이 지구 중력이 얼마야? 0.4배 정도 되는 거야. 그럼 무게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0.4배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는 질량 곱하기 10을 곱할 때 얘는 질량 곱하기 약 4를 곱하면 되겠지. 뭐 계산 문제가 아닌 걸로 봐. 대충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화성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보다 한 40% 정도 되겠네. 아주 가볍겠네. 자, 갑니다. 옳은 것 찾으세요. 화성에서 자연낙하는 물체는 지구보다 더 어떻게 떨어져야 돼? 천천히 떨어져야지. 여기는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1초에 얼마씩 해? 10m/s 제곱씩 속도가 빨라지면서, 얘는 9.8이야. 9.8m/s 제곱씩 빨라지면서 떨어지는데 얘는 뭐야? 천천히 떨어지겠죠. 훨씬 천천히 떨어지겠죠. 약 한 40% 천천히 떨어지겠죠. 맞는 말이잖아.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수평으로 던질 때 수평 이동 거리는 지구보다 화성에서 더 크죠. 지구보다 화성에서 월등히 커야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수평으로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가는 거야? 자, 간다. 수평으로 던지는 거야. 똑같은 수평으로 던질 때 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지구에서는. 왜 그러겠어? 같은 거리를 떨어질 때 지구에서는 이 빨리 떨어질 거 아니야. 빨리. 알겠니? 거의 10의 속도로 떨어진다면 화성은 어떻게 떨어져야 돼? 여기에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만약에 지구에서 얘가 약 10초 만에 떨어진다면 화성에는 얘가 곧 몇 초 만에 거꾸로 했다. 화성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약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떨어져야 되겠지. 중력가속도가 더 작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떨어지는데 그럼 얘는 이만큼 가야 되겠지. 이만큼 가서 떨어지겠지. 알겠어? 떨어지는데 누가 더 오래 걸려? 화성이 더 오래 걸려? 그럼 수평으로 간 시간도 길어야 되겠지. 그래서 수평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동 거리는 지구보다 화성이 훨씬 더 커야 되겠지. 됐어요? 지구는 금방 떨어져 버리잖아. 지구와 화성에서 같은 속력으로 수평에 던졌을 때, 여기 있네, 방금 전에. 같은 속력으로 수평으로 같은 속력으로 던졌어. 화성에서 수평 방향으로 더 느리게 날아가 수평 방향으로 나가라는 속도는 똑같은 거야. 수평으로는. 수평 정도는 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수평 속도는 지구든 화성이든 똑같지. 다만 지구는 아래로 빨리 떨어질 거고 화성은 아래로 천천히 떨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또 갑시다. 또 가자. 또 갑시다. 또 다음 질문. 43번이요. 43. 자, 중력이네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자, 서로 알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 A,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질량 M과 질량 M이고요. 정지되어 있고요. 서로 만율력의 크기는 F1, F2입니다. 만율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이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봅니다. 우리는 이거를 중력을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거야.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지. 어떻게 당겨? F1. 이게 뭐지? F1이? F1은 뭐냐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야. B가 A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B가
A를 잡아당기면 A도 뭐를 잡아당겨야 돼? B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B가 A를 잡아당긴 다음에 A가 B를 잡아당긴다. 그래서 A, B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거 배울 텐데 나중에 지금 작용, 반작용을 모르더라도 A하고 B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누가 크든 F1은 F2보다 더 크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돼. 오늘 배울 건데 내가 이렇게 때리면 이 주먹은 정말 조그만하고 이 칠판은 굉장히 크지. 그래도 어때야 돼? 내 조그만한 주먹으로 칠판을 쳐도 내가 칠판을 친다. 칠판이 나를 치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두세 개의 질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누가 크다 작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F2만 있다면 B가 누가? 얘? F2만 있다면 B는 A를 향해서 충돌 직전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B에 작용하는 힘이 F2만 있다고? 됐어요? B에 작용하는 힘이 F2만 있다면 B는 A를 통해서 등가속도 운동할 것이다. 이건 조금 너희들한테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봐.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었지.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어. F는 모든 물질에 힘을 받으면 뭐라 그랬지? 힘을 받으면 F는 그 물체의 질량에 대하여 뭐라 그랬지? 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지. F는 m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너희들이 나중에 더 심각하게 배울게, 심도 있게 배울 텐데 등가속도 운동한다면 요 가속도 값이 일정하는 걸 등가속도라 그래. 등가속도. 그러니까 힘이 일정해야만이 등가속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가 등가속도 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된다 그랬지? 힘이 일정해야 되겠지. 힘이 일정해야 돼. 아, 얘는 일정한 힘을 받으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그럼 분필을 떨어뜨릴 거야, 지금 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등가속도로 떨어지겠지. 왜?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너희들이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봐. B에 작용하는 힘이 F2만 있다면 B는 A를 향하여 간다.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지 점점. 됐어? 이렇게 오지. 얘도 점점 가까이 온다면 지금 B에 작용하는 힘이 F2만 있다면 B는 A를 향하여서 충돌 직전까지 가까이 가겠지. 그럼 뭐가 줄어들어? 거리가 줄잖아. 그러면 거리가 줄어드니까 만율력이 겁나 커져버리는 거야. 거리가 줄어드니까 만율력이 겁나 커져버리겠지. 알겠니? 그럼 힘이 일정하겠어? 안 일정하겠어? 안 일정하겠지. 점점 가까울수록 엄청나게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선생님 봐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인데 여기가 지구 중심이야. 그럼 얘가 거리 R만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지구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등가속도가 될 수 없지. 점점 사과와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가까워지니까. 근데 우리는 지구와 사과 사이의 거리 정도는 어떻다는 거야? 무시하겠다는 거야. 이 거리는 얼마야? 6,400km 정도 되는데 사과 떨어져 봐야 이거 몇 미터나 되겠어? 한 10m나 되겠어? 알겠니?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이거 높아봐야 뭐 100m, 200m밖에 안 되니까 6,400km에서 100m 이 정도는 못돼. 무시할 만큼 작지? 그래서 지구에서 얘를 떨어뜨리면 등가속도지만 실제 문제상에서 두 물체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등가속도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난도가 좀 있었네요. M1이 M2보다 크대. B가 A를 향해 움직이는 속도가 A가 B를 향하는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자, 봐.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너희들한테는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한데 그랬더니 M1이 얘가 훨씬 더 크대. 얘가 뭐야? 지구야, 지구.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사과야, 사과. 이런 식으로 얘를 들어보라는 거야. 그럼 B가 A를 향하는 속도가 A가 B를 향하는 속도보다 그치? 커야지. 봐. 내가 이 분필을 떨어뜨리면
분필이 지구를 당긴다, 지구가 분필을 당긴다. 이것도 똑같은 중력인 거야. 이거 지구, 이거 분필 또는 사과. 그러면 잡아.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이 힘의 크기는 같지?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면 왜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지구 질량에 비해서 사과 질량이 무한히 작기 때문에 얘 움직임이 관찰되는 거야. 그럼 지구도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움직이겠지. 사과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근데 얘네들 질량 B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알겠어요? 우리 눈에는 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만약에 질량이 A가 월등히 크고 얘는 좀 질량이 작으면 서로 당길 거 아니야. 근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지. 근데 얘는 질량이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조금 난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또 다음 질문. 48번. 48. 어디 있어, 48. 48번. 48번. 왜? 뭐 좋아? 왜? 48번 가보겠습니다. 48. 요건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48번 갑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죠. 전 시간에 배운 대로 가겠습니다.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물체를 초속도 v0로 떨어뜨렸습니다. 물체는 수평 도달 거리는 라지 L이고요. t초의 지면에 도달했습니다.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고요. 그러면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간단하잖아. 여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잘 봐. L만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래.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가는데 수평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T래. 그럼 얘가 이만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도 T였을 거 아니야. 됐어요? T 동안 낙하하면서 수평으로 이동이 갔겠지. 그러니까 이 수평 이동 거리는 뭐가 돼야 돼? 라지 L은 수평으로 간 시간, 수평으로 간 속도 V0, 수평으로 간 시간이 T. 그래서 수평 거리는 V0, T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등가 속도에 쓸 일 있나? 수평으로는 힘 받아, 안 받아? 수평으로는 안 받으니까 가속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수평으로 힘을 안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야 돼? 등속도 운동해야 되는 거야. 등속도 운동해야 되겠지. 수평으로는 무조건 등속도 운동해야 되겠죠. 혹시 얘 때문에 물어본 친구들 있나 모르겠는데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T잖아. 이거를 뭐로 나타내래? 나타낼 수도 있겠죠. 됐어요? 자, 봐. H를 갖다가 다시 해볼게. 자유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H만큼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T죠? 이 T를 한번 나타내 보라 그래. 이런 문제 되게 좋은 문제야. 학교 시험에 훌륭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이 낙하거리가 H면 낙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모르겠는데? 근데 봐라. 지금 아주 쉬운 문제야. 이렇게. 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V, T. 그럼 낙하니까 낙하한다 그래서 지금 낙하한다 그랬잖아. 낙하. 그럼 낙하 거리는 얼마야? 낙하 거리. 그렇지. H죠. 그럼 봐라.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야. 아이고. 얘가 이렇게 속도가 이거 낙하야? 이건 낙하 속도고. 됐어요? 그럼 낙하했을 때 얘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라 그랬다고. 이렇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T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T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바닥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직 속도 말하는 거야. 여기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T 아니야. 그럼 낙하 거리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낙하 거리는 뭐에 해당하노? 요 면적에 해당하겠죠. 요 면적에 해당하겠죠. 면적에. 됐어요? 요 면적에 해당한다? 그럼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스몰 t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근데 루트로 만들어졌네? 잘 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뭘 쓰라는 거야? 최초 속력은 여길 거고 걸리는 시간은 모르겠네? 자, 볼까요? 여기를 시간 속도로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속도로 만들면 뭐야? 해보자. 그럼 봐라. 여기서 t분의 v는 얼마 나와야 돼? t분의 v. 여기서 기울기 아니야. 여기서 기울기. 여기 기울기. 됐어요? 자, 다시 요거 저기까지 잘 따라왔니?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다시 안 따라오는 친구들 있네? 안 따라오는 거야? 못 따라오는 거야? 다시 봐. 이 문제는 너희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평거리 L만큼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 그랬다고. 이해됐니? 수평 이동거리가 T야.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수평으로 갔다는 건 이 수평으로 이만큼 T라는 시간 동안 갔다는 건 이 공은 수직으로 이만큼 T라는 시간 만에 떨어졌다는 거야. T라는 시간 만에.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수직으로 얼마 동안 떨어진 거야? T초 동안 떨어진 거지. 됐어? 그럼 그 T초 동안 수직으로 내려간 거리가 얼마야? 스몰 h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스몰 h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됐냐? 그럼 스몰 h로 표현하려면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고치면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단 말이야. 왜?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야 되겠지. 얼마 정도 빨라져야 돼? 중력가속도 g만큼 빨라져야 되는 거야. 중력가속도 g만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면적, 얘가 낙한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스몰 h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그때 도달한 시간이 얼마가 돼야 돼? t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v값을 모르겠어요, v값을. 됐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속도야? 수평 도달 속도가 아니라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식을 하나 구할 수 있겠지. 왜? 얘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뭐분의 뭐가 돼야 돼? t분의 v는 얼마가 나오면 되겠어? 10이 나와야 되겠지. 이상하다. 왜 산으로 가지? 해볼게요. 계속. 알겠니? 그래서 t분의 v가 기울기가 돼야 되겠죠. 요 기울기가 10이 돼야 되겠죠. 기울기가 10.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요 삼각형의 면적이 h가 돼야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면적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또 h 나와야 되겠죠. h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t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v는 얼마가 돼야 돼? 10t가 돼야 되겠죠? 됐어? v는 10t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10t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v가 v가 10t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넘겼으니까 v는 성의껏 해라. 10t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v가 10t가 돼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2분의 1 10t th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2분의 1 10t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 5t 제곱은 h가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넘기면 얼마가 돼야 돼? 저 답은 아닌가 본데? 됐어요? 넘기면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계속 할게요. 혹시 또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5t t 이렇게 10tt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가 이렇게 와서 됐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h 이렇게 돼서 계산 끝난 거야. 5t 제곱은 h 이렇게 된 거고. 굳이 이런 걸 하고 있지? t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h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넘겨버립시다. 이렇게. 요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h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공식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굳이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는 줬습니다. 이해됐어?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등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요게 낙하한 거리고 요 기울기 무조건 10이 됩니다. 여기 써 있었어, 10. 뭐 독특한 문제였네요. 또 다음 질문이요. 또 다음 질문 또 갑시다. 열심히 가봅시다. 열심히 가봅시다. 또 다음 질문. 없어? 64? 64? 문제가 60번 때도 있어? 뭔 쉬운 문제 숙제 이렇게 많이 줬대? 오, 60번까지 줬어? 오, 64번. 어딨어? 있네요? 64. 64. 무슨 표 문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보자. 이렇게 짠
지금 지면으로부터 높이에서 자유낙하는 물체네요. 그 자유낙하는 물체잖아. 그럼 이거 지면에부터 돈 물체를 자유낙한다 그랬어.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낙하면 무조건 두 가지 말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 뭐하고 뭐가 성립돼야 돼? 자유낙하라는 말이 여기 써 있다. 됐니? 이제 그럼 뭐 성립돼야 돼? 최초 속도 얼마일 것? 0일 거. 그래서 최초 속도 얼마일 것? 0. 정지에서 출발했을 거. 그 처음에 정지에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속도 값 얼마일 것?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가속도 값은 G는 얼마로 할 거야? 보통 10으로 하겠죠. 근데 이 문제 딱 보니까 얼마야? 9.8로 했네요, 뭐. 됐니? 얘는 9.8m/s 제곱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떻게 알아? 얘 속도가 0.1초 만에 0.98 된 거죠. 그럼 이걸 여기다 10을 곱하면 1초 만에 얼마가 된 거야? 98 된 거죠. 9.8 된 거죠, 뭐. 그래서 여기 0.1초 만에 0.98 된 거나 1초 만에 9.8 된 거나 그럼 봐라. 0.2초 만에 1.96 된 거나 2초 만에 19.6 된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9.8m/s 제곱으로 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초 된 거야? 1초 됐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9.8m/s 제곱이 세크가 돼야 되겠죠? 얘는 니은이고 기억은요. 19.6이 된 거죠. 19.6이 되니까 몇 초 됐다는 거야? 또 2초가 된 거죠. 뭐 2초가 된 거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아니겠네. 9.8 곱하기 2가 9.8은 아닐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낙하는 동안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그럼 중력뿐이에요. 자유낙하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오로지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자유낙하는 동안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유낙하인데 자유낙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9.8 아니면 10이겠죠. 자유낙하했는데 0.98 나온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유낙하의 조건이 뭐야? 최초 속도는 0일 것. 중력 외 다른 힘이 작용하지 말을 것. 중력만 작용하면 가속도 값은 9.8이거나 현이상 10으로 계산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성립이 자체 안 돼. 성립이 안 되잖아. 자유낙하는데 무슨 가속도가 0.98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말이 안 됩니다. 됐어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됐어요? 또 다음 질문. 네. 59번도 있어요? 누가 숙제를 59번까지 주는 거야? 59번? 59번? 후진이군요. 쏘리. 후진입니다. 후진. 64번에서 59번. 후진했습니다. 후진 해봅시다. 후진. 50, 60, 50. 후진을 했더니 정신이 없네. 59번. 질문 받을 때 후진은 안 해. 야, 순간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지? 최종이 아까 틀린 게 몇 개 있던데 질문 안 하네? 요즘 세종이 요즘 상한가던데? 그치? 요즘 세종 상한가야. 난리야, 요즘. 뭐, 매스컴에서 세종 막 아파트값 막 올라가고, 막, 어느 분이 대통령 되면 막 그쪽으로 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둥, 뭐, 국회가 그리 간다는 둥. 좋겠다. 몸값이 많이 올라갔지? 이야, 그래 숙제도 했구나. 이야, 축하한다. 이따 갈 때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알겠어? 그분 되면 잘 부탁하자. 알겠니? 잘 부탁하자. 자, 갑니다. 지면에서부터 H인 높이에서 A를 가만히 떨어뜨렸네. A는 분명히 가만히 떨어뜨렸다. 가만히 떨어뜨렸어. A는 가만히 떨어뜨렸어.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가만히 놓았고요. 15m 떨어진 수평방에서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2초 후에 지면에서 동시에 충돌했다.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잘 봐. 얘가 옆에 던졌는데 2초 후에 충돌했대. 2초 후에. 그럼 2초 후에 충돌했다는 건 얘가 수평으로 얼마를 갔다는 거야? 2초 동안 갔다는 거죠. 그럼 얘가 수평으로 2초 동안 갔다는 건 뭐야? 15m를 2초 동안 갔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수평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7.5m/s가 돼야 돼요. 어쨌든 충돌은 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수평 속도가 7.5m/s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초에 7.5m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2초 후에 15m를 가서 충돌했겠죠. 근데 수평으로 가서
2초 후에 지면에서 충돌했군요. 그럼 여기서 충돌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서 충돌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알겠어요? 그럼 수평 시간도 얼마? 2초, 수직 시간도 얼마? 2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2초 만에 충돌이 끝났습니다. 그럼 바닥에 도착했을 때 이 A의 속력은 얼마야? A는 가만히 두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A는 뭐 한 거야? 자연학한 거죠. 그러니까 A의 2초 후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여기 있네요. AB는 같은 높이며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9.8이 아니라 10이죠. 그러면 1초일 때 속도 10, 2초일 때 속력은 20. 얘는 속력이 20m/s로 충돌이 됐겠군요. 여기 A 말하는 거야, A. 됐니? 그 다음에 그럼 낙하 거리를 물어볼 거야, 분명히. 요 H를 물어볼 수 있겠죠. 얘가 지금 2초 만에 떨어졌고, 요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는 20이니까 저 H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이것도 간단하죠.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공식 나 아직 너희들한테 안 가르쳤어. 그래서 0초일 때 속도 0, 2초일 때 속력 얼마? 2초일 때 속력 얼마? 요에 2초일 때 속력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가속도가 얼마 나와? 10m, 가속도가 얼마 나와? 10이 나올 테니까. 가속도는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0 나오려면 얘가 2초, 높이가 20이어야 기울기가 10 나오겠죠.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 제가 낙한 거리가 나오겠죠.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높이도 얼마가 계산이 돼야 돼? 20이 계산이 되겠네요. 높이도 20이에요. 이거였죠. 그래서 기억 V 수평 속도는 7.5다. 아주 잘 맞는 말이었죠. 아까 7.5였습니다. 니은 H는 20입니다. 자, 봐. B를 수평 방향으로 2V로 던졌어. 아주 좋아요. 2V로 던져.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얘가 7.5m/s로 던졌는데 2V로 던졌다는 거 얼마로 던졌다는 거야? 15m/s로 집어 던졌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15m/s로 집어 던지면 15m/s로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야 돼? 15m만 가면 충돌 나야 되겠죠. 몇 초면 충돌하겠어? 1초면 충돌하겠죠. 그래서 1초 후에 충돌하겠죠. 내가 15m/s로 집어 던지면 1초 만에 충돌할 겁니다. 그때 A의 속력은요. 1초 후에 A의 속력은 얼마야? 1초 후에 A의 속력은 얼마면 돼? 10이겠죠. 왜? 중력가속도는 10m/s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A는 초당 10씩 증가해서 1초 후에 A의 속력은 10이 되겠습니다. 예, 됐어요? 또 다음 질문. 야, 뭐 후진을 해? 51? 계속 후진을 해? 우리 질문에는 후진이 없어. 알겠어? 음. 51 후진도 해봅시다. 그림은 두 행성의 원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스몰 m, 위성 A가 질량이 EM인 행성 반지름을 R, 궤도를 따라 등속운동하고 있고요. 나는 질량이 m, 그 다음에 위성 질량은 뭐라고 쓰는 거야? 라지 m, 그 다음에 이거 m이야? 나의 질량이 m인 그 m이죠 이거? m입니다. 그렇죠? m이죠? 오타야 n이야. 나는 질량이 m인 위성 B가 그렇죠. 질량이 m입니다.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질량이 다르면 문제가 달라져 버려서 그래요. 질량이 같죠? 네, 질량이 같은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얘 뭐가 돼야 되겠어? 자 봐라. 얘 질량이 m이고 얘 질량이 똑같이 m이라면 위성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라는 건데 이 문제는 중력을 구할 수 있느냐 문제인 거지. 중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떻게 구하냐면 F는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상수 G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라지 R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물째 질량에 비례하다 그래서 두물째 질량에 비례하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중력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중력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중력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가에서 먼저 구하면 가는 반지름이 라지 R이에요. 근데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EM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스몰 m 요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가가 받는 중력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나가 받는 중력 F는요. 나가 받는 중력 F. 나가 받는 중력은요. 상수 G가 있고요. 나가 문제가 있어요. 거리가 2R이야. 거리가 2R. 근데 이거에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4R 제곱이 돼야 되겠죠. 4R 제곱이 돼야 되겠죠. 2R의 제곱이면 4R 제곱이야.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M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똑같네요. M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게 나가 받는 중력이니까 이게 나가 받는 중력과 가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그러는 거 같죠? 여기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모를 같게 만들면 되죠, 뭐. 얘가 4니까 얘도 4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얘는 4가 되겠고요. 그럼 이건 뭐가 되면 돼? 8 되면 되겠죠? 중력의 크기 비는 몇 대 몇? 8대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 비는 8대 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받는 크기는 A가 B보다 8배 큽니다. 그럼 중력이 8배 크니까 당연히 가속도도 몇 배 커야 되겠어? 같다 안 되겠죠? 8배 커야 되겠죠. 힘이 8배 크면 가속도도 8배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행성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8배 크다니까. 여기서 받는 중력은 8배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중력은 몇 배? 나가 8배나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밖에 안 맞네요. 됐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 나머지 질문 더 안 봐도 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